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의 달인입니다. 현재 시각 3시 36분,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5,715만 원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8일 연속 계속 양봉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 5,500만 원 선을 돌파하고 그 위로 살살 올려주고 있죠. 며칠 안으로 한번 떨궈주고 한번 떨궈줬을 때 5,500만 원을 살짝 깨고 내렸다가 찐 상승으로 올려주면서 단번에 6,2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살살 올리면서 롱을 꼬시는 거죠. 상방 베팅을 꼬셔놓은 다음에 한번 청산을 싹 시키고 그 다음에 찐으로 올려주는 그림이 요때 이때 나왔던 그림인데, 이때와는 각도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한번 떨구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그런 구간으로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유럽에 가서 나토 정상회의를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정상들에게 올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를 150억 세제곱미터 이상 추가 공급을 약속해주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우려를 줄여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천연가스 수소의 약 40%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를 미국에서 공급을 약속한 것이죠. 추가적인 제재로 인한 결과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전쟁이라는 것은 조만간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트코인도 전고점을 뚫어주는 상승을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일단 5,500만 원을 뚫어주긴 했습니다. 지금 5,700만 원 선에 있는데 작년 10월 2일, 10월 3일, 그리고 4일, 또 12월 14, 17, 18, 20일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길 추가적으로 뚫어주고 지지를 받아주어야 6,200만 원 선까지는 단번에 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언제든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8일 연속 양봉을 띄워주고 있었고 RSI나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상태에 돌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상향을 할 것이다, 방향을 틀었다는 의견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평선들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초입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생각하고 꺾이게 되면 겁먹을 필요가 없으며 건강한 조정이 되겠죠. 더 큰 상승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쉽게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5,700만 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여기를 잘 지켜주게 되면 충분히 6,200만 원대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지금 나스닥도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5일선을 기반으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도 언제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안 이상해 보입니다. 빠지게 되면 물론 비트도 같이 빠지겠죠. 글로벌 증시와 함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계속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이런 큰 공포 구간 이후에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알트코인들에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서서히만 올라가줘도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지금 구간은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신규 매수를 들어갈 때에는 언제든지 조금 빠질 수 있다, 언제든지 이런 조정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대 투입이 들어가더라도 빠지면 더 산다는 마인드로 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플레이뎁을 분석을 해볼 건데 삼성물산이죠. 에버랜드랑 제휴를 맺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단순 찌라시가 아니죠. 진짜 체결을 한 거예요. 삼성물산하고 에버랜드 메타버스 구축을 하겠다. 상반기에 구축을 한다는 건데 상반기면 이제 6월 안으로 구축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기놀이 기구 40여 개를 선보이고 이용자들은 플레이를 통해 에버랜드에서 사용 가능한 NFT까지 획득할 수 있어요. 상당히 비전이 좋은 거죠. 그래서 플레이 대비 24일 36% 상승을 하면서 수직으로 쌓아올리고 1245원까지 눌림이 생기고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딕 같은 경우는 1245원이겠죠. 이 자리를 좀 더 지지해주게 되면 충분히 2차로 한 번 더 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 그 다음 60일 이평선인 1146원까지 눌리다가 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플레이뎁은 좀 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버랜드랑 삼성이랑 손잡았다는 거는 상당히 큰 뉴스거든요. 지금 주봉상을 보면은 윗꼬리를 남기면서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눌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600원은 그냥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 1245원 구간을 깨지 않으며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주어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바로 진입을 하면서 이 1245원이 깨지지 않는 그 선까지는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매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블록체인 사업으로 뛰어들고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고랜드도 충분히 이 지점에서 잘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와서 현재 자리에서 계속 상승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24일 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고 상승을 한 자리에서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이런 걸 토대로 보았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1222원이거나 1336원까지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고랜드는 지금 바닥까지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쳐 올리고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코인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주게 되면 상당히 세게 올리고 1차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보면은 지금 계속 1차적으로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라갈 때도 이렇게 1차에서 4차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방향을 돌리고 상승한 시작점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충분히 이제 바닥을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24일, 25일 빠진 이후로는 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전환사채가 2,500 정도가 풀리고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시작에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한 번에 2,500을 집어던지진 않죠. 이 해당 물량이 전부 전환된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패닉셀을 볼 수 있겠죠. 보통 패닉셀은 물량을 다 받아서 더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오딘이라는 게임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17주 연속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게임도 계속 이제 발행을 할 예정이고 보라 네트워크와 함께 블록체인 사업도 본격화하기 때문에 올해 보라에 10여 종의 블록체인 게임을 온보딩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보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다. 지금 시작하기 위한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올라가고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가야겠죠. 에이다라든지 최근에 크게 올려주는 차트들의 공통점이 에이다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내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세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내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세럼도 여기서 강하게 2차 상승을 해줬는데 2차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세럼은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비트 조정이 나오면 다 같이 빠질 수 있는 움직임이 있지만 계속 이렇게 장대 연봉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을 터뜨려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5,100원에서 6,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만 쉽사리 안 빠지면서 59,000원 선을 계속해서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52,000원 선만 잘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67,000원에서 76,000원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52,000원을 깨고 나면은 더 빠질 수 있는데 45,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밀렸다가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자체가 POW 작업증명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그랬을 때 기존의 POW로 운영하던 그 채굴기로 이제 뭘 채굴해야 되나 되겠죠. 그 반사이익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받게 되겠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당시 큰 상승이 나왔을 때 해시레이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해시레이트 상승과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그랬을 때 88,000원 선을 뚫어주게 된다면 정고점에 가까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밀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밀크도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고, 밀크 같은 경우는 야놀자가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됐죠. 바닥 돌릴 때가 됐고, 단기적으로는 1,5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최근에 좀 올라갔던 세럼이라든지 이런 에이드 같은 차트를 발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모든 코인 차트가 지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엔진 코인도 지금 보면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많이 내려오고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알트코인들이 좋은 분위기를 그려주는 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40K 4만 달러 아래로 가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이제는 우리 비트 형님이 더 이상 우리한테 공포감을 주지 않겠구나. 더는 크게 빠지는 일이 없겠구나. 이제는 천천히 올라가겠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알트들도 이제 와서 올라가는데 부담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올라가려 했는데 비트가 또 내려가면 알트코인들은 어차피 또 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알트코인들은 펌핑을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아코인이 20% 이상 상승을 하고 눌리고도 있는데 또 내일 보면은 이 아코인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매도를 계속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아더 같은 것도 오늘 음봉을 띄워주고 있는데 내일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순환 매매로 계속 펌핑을 하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장세가 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중 제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을 가져왔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일단 캐리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 왜 캐리 프로토콜을 가져왔냐. 일단 주봉상 보면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저점도 높여주고 있고, 지금 주봉상 자리를 보면은 매수할 때는 팔 때 20원, 30원, 40원, 50원 이렇게 위로는 쭉 열려 있고 밑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캐리 프로토콜은 잡코인입니다. 시가총액 1,050억 원짜리에 있는 코인인데요. 이런 거는 그냥 적은 금액으로 하시길 추천드리고 있고, 일봉상 보면은 계속 지금 윗꼬리를 남겨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도 계속 높여주고 있고, 단기적인 흐름만 봐도 12원을 뚫어주고 지금은 또 13원을 뚫어줬어요. 고점까지는. 그럼 지금 시작할 때 매수를 걸어놓고 10원 단위로 매도를 노려봐도 괜찮은 코인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에이다,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닷, 폴리곤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에이다가 좀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도 에이다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3일을 기준으로만 해봐도 25% 정도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펀드에서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X 이더리움 펀드라는 게 있어요. X 이더리움이라는 게 왜 붙었냐면 이더리움 빼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더리움 빼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애들을 모아놓은 펀드예요. 지금 이더리움을 따라잡기 위해서 프로젝트 중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분석을 했을 때 에이다,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닷, 폴리곤, 알고랜드, 스텔라루멘까지 얘네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도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이 펀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면 이 플랫폼 중에서 어떤 게 대성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들을 여러 개 묶은 펀드로 발매를 했다는 것이죠. 이 중 에이다와 솔라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솔라나도 마찬가지겠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때 24일이 변곡점인데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하고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친구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14만원에서 16만원짜리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 그 이상으로는 천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겠죠. 자, 그리고 폴리곤이죠.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해주고 최근에도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친구도 조만간 에이다처럼 한번 이런 식의 2,400원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겠죠. 아이콘 여러분 아이콘도 좋아요. 지금 아이콘도 여기서 윤석열 빔 싸가지고 지지받고 2차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 아이콘도 지금 자리가 좋다. 여기 보시면 방향을 돌려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아이콘. 자, 그리고 스택스도 아이콘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도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상승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세럼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눌리고 상승이 나오고 눌리고 상승이 나오고 지금 늘려주고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게 불장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불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것을 보고 들어갔을 때 충분히 2차 상승을 먹을 수 있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레이덱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24일에 쏘아주고 현재는 눌림목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1260원이 깨지지 않고 현 자리 1300원에서 1360원 자리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지속된다. 그러고 스톡캐스틱이 정방향을 바라볼 때 추가적으로 쏘아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콘, 스택스 다 마찬가지죠. 크게 쏘고 나서 횡보할 때 횡보가 끝나는 구간에 들어가면 2차 상승을 먹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면 또 3차 상승. 왜냐하면 코인 가격들이 지금 전부 다 최저점 부근으로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또 보십시오. 이거 플레이덱 지금 11월부터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이게 본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준비 운동일 뿐이에요. 준비 운동일 뿐이다. 본 상승이 나오면 알트코인들 중에서 작년에 엑시 인피니티처럼 이렇게 터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준비 운동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비트코인 주봉으로 여기 이렇게 주봉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띄워주었죠. 이런 식으로. 저런 그림이 나오면 정말 좋겠죠. 주봉은 지금까지 흐름이 좋아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띄워주게 되면 그야말로 초불장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런 식으로
급상승이 아니더라도 야금야금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터치해줘도 되고 쭉 뚫어냈을 때 그냥 전거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전부 다 전거를 뚫을 수 있다. 샌드박스도 비트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전거를 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트 무빙에 따라서 알트들도 이런 샌드박스라든지 기술력 있는 코인들이죠. 이더리움이라든지 에이다, 폴카닷, 아발란체, 폴리곤 이런 코인들도 충분히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제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잡코인들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도 계절도 봄이 찾아왔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봄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스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모스도 지금 충분히 매수 진입할 만하다.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충분히 6만원에서 7만원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코스모스의 흐름이 왜 좋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전고를 뚫어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심지어 세럼은 제자리 바닥까지 뚫고 지하실까지 가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친구라든지 아발란체라든지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기술력 있는 코인들이 있죠. 코스모스도 지금 굉장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지금 생태계를 계속 넓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스 코인 시가총액을 보면 10조입니다. 10조. 잡코인이 아니죠.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 코인도 많이 안 빠진 거죠. 여기서 딱 지지를 해주고 빵 튀겨주고 그리고 또 한 번 지지를 해주고 한 번 튀겨줬었죠. 물론 여기 저항을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돌파했을 때 충분히 6만원 이상도 가능하겠다. 이런 코인들 중에서 코스모스라든지 니어 프로토콜, 아발란체, 폴리곤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조금 들고 있어야 됩니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단기적인 수익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스모스,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폴리곤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들고 갈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이런 펀드까지 만들어주고 얘네들을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물론 뭐 비트가 빠지면 살짝 빠질 수는 있겠지만 최후의 지지 라인은 지금 이 자리가 되겠죠. 56,660원이죠. 만약에 여기 이때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여기 저점이 26,950원 대략 27,000원이죠. 27,000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쳐야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지하실로 처박힐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비트도 안정권이고 요때 바닥을 찍고 여기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4만원 선까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준다면 그 위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생김새 자체가 이때 골파 쓸 때랑 비슷해요. 지금도 이렇게 골파 주고 있는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코스모스가. 그리고 엑시죠. 엑시. 엑시도 진짜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반등이 나와준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죠. 근데 저는 이 엑시 인피니티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고 게임이 주가 아니라 돈 버는 게 주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필리핀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플레이 투 원 게임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게임이죠. 하지만 플레이 투 원 게임이 계속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훨씬 더 재밌고 기술력 있는 이런 게임 개발사들에게 위믹스라든지 보라가 차라리 낫지.
엑시 인피니티는 이제 1세대 이 P2E 게임 코인으로서 좀 저물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플레이 투 원 게임이 계속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훨씬 더 재밌고 기술력 있는 이런 게임 개발사들에게 위믹스라든지 보라가 차라리 낫지. 이 엑시는 이제 1세대 이 P2E 게임으로서 좀 저물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한때 시장을 거의 미친 듯이 말아 올려가면서 상승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그 아성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거기가 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시 인피니티를 뛰어넘는 후속작들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 게임사들이 만들어내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아마 올해가 더 심해지겠죠? 과연 그랬을 때 엑시 인피니티가 살아남을 수 있냐?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저는 신규 진입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 단타로 먹을 수 있긴 해도 이 엑시 인피니티가 5만 원짜리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5만 5천 원 이게 깨지게 되면은 쭉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9만 원대를 터치해주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하면은 아직 반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원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더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다른 좋은 코인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질 않네요. 그리고 도지코인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도지코인도 지금 계속 5% 정도를 올려주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도 한번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은 머스크가 또 지원 사격을 해줄 수도 있고 언젠가 맥도날드에서 또 이제 도지코인 결제 허용 이런 트위터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뒤에 있는 도지코인도 힘을 받게 되었을 때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2배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지 같은 경우는 좀 폭발력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런 에이다 같은 코인도 힘 세게 주는 것을 봤을 때 이제는 도지도 갈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도지도 이제 바닥권이 완전히 잡혔다. 좀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주봉상으로도 이만큼 떨궈줬으면은 이제는 추세 변곡을 좀 하면서 좀 30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지 홀더분들도 힘내시고 그래도 지금 코인들이 바닥을 돌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에이브도 지금 이렇게 꼬리들이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이러면 더 가는 거예요. 에이브도 충분히 더 가는 자리라서 22,000, 22만 원대는 이미 뚫어냈죠. 뚫어내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흐름을 타주게 되면은 충분히 2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요 뉴스들을 좀 빠르게 살펴보자면은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록체인 기업 창업 공간을 만들었어요. 비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총 35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부산 테크노파크랑 함께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험 검증실하고 교육 멘토링 그리고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라는 방침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게 계속 생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아, 나도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인판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들이 펌핑이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놓을 코인들을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도 미국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비트코인 오브 아메리카가 현재 운영 중인 암호화폐 ATM기에도 추가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실제 도지빔 주인공 요 이제 카보스라고 하는 시바견의 NFT가 발행이 됐는데 이거 좀 지난 뉴스긴 하지만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NFT가 좀 106만 달러라는 거죠. 106만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13억 가까이 됩니다. 13억. 일전에도 한번 요 사진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는데 일단은 이 귀여운 강아지의 조건으로서는 통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뻘따구가 굉장히 통통해야 된다. 그리고 코가 짧아야 됩니다. 코가 길면 약간 늑대나 여우 같거든요. 근데 코가 짧게 되면은 이야 물려도 안 아플 것 같고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귀가 크게 되면은 이것도 좀 무섭거든요. 이제 귀도 짧고 거기다가 눈동자도 살짝 옆으로 틀면서 이게 진주 귀걸이 소녀 각도를 주면서 굉장히 어떤 예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어떤 마스코트로도 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 13억이나 나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귀여움에 반해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시바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도지코인의 그 파더, 도지 파더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도지분들, 홀더분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시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낙관 심리가 돌아왔다. 단기적으로 상향 돌파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연정 금리 인상폭에 따라서 가격 상한선이 이제 설정이 될 것이다. 51K 5만 1,000달러까지는 상승이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5만 1,000달러면은 6,200만 원입니다. 비트코인이 6,200만 원까지는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 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요 자리인데 여기가 상당히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 자리를 뚫어내게 되면 다음 매물대 저항이 57,000원 이미 맞았죠. 57,000원이 뚫리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6,200만 원까지는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뚫어내게 되면은 다음 자리 매물대가 여기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런 매물대를 파악할 때는 중요한 게 맞고 떨어진 자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럼 이 자리 매물대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어내고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죠.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에요. 여기를 보면은 이 자리를 크게 딛고 올린 자리에서 지지를 오랫동안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일어났던 공구리들이 좀 쌓여 있다. 그래서 6,200만 원 선에서 그 다음 매물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물대는 어디겠죠? 여기 7,200만 원짜리입니다. 7,2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이거 상승의 힘을 응축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을 깨게 된다면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자리는 응축하고 있다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업무 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 활성화,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우리 코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갈 텐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 정부 쪽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면 이 아이콘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이콘 펌핑이 나온 이유가 이 윤석열 대통령 코인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 NFT 요 당시에 이제 스타트업 행사가 가지고 요렇게 사인을 한 게 요게 NFT로 박아놨는데
그게 아이콘 기반이거든요. 아이콘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만들었을 때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한번 눌린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게 되면은 2차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금융사들도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우리도 이제 가상자산과 이런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빨리 시장 선점을 해야 되니까 규제를 좀 완화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것은 강세 시그널이다. 그리고 메타죠. 과거 페이스북인데 이 페이스북도 8개의 신규 상표 출원을 했는데 이거에서 우리는 암호화폐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상표의 용도에는 암호화폐 토큰 거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메타랑 엮여서 과거에 크게 펌핑을 줬던 코인이 바로 디센트럴랜드가 있죠. 디센트럴랜드는 오늘도 소폭 올라주고 있는데 만약 이제 메타가 어느 정도 이게 또 메타버스 관련한 어떤 빅뉴스가 터졌을 때 디센트럴랜드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쐈을 때 이때 페이스북 사명이 메타로 변경을 하면서 디센트럴랜드가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크게 쐈을 때가 그 이슈로 인해서 쐈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이 디센트럴랜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좀 공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이제 확장을 들어갈 때 이 디센트럴랜드도 거기서 힘입어 한 번 더 펌핑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돈 벌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P2E 게임으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인기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물가는 매년 50% 이상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엄청난 속도죠? 지난 4년간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플레이 투 언 게임을 찾고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 사용자가 가장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 디센트럴랜드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5,200만 달러의 상당의 NFT를 보유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플레이어들은 미국인 혹은 독일을 대신해서 게임을 플레이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런 엑시랑 비슷한 류의 게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엑시가 1등일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이제 좀 위협받다 보면은 엑시의 가치도 사실상 이제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후진국들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플레이 투 언 게임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국내 게임사들도 열심히 게임을 재밌게 만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코인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자면은 현재까지 비트의 움직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면은 2차 상승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때의 그림과 어느 정도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약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한번 조정을 주고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인드로 임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것 같고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45K를 뚫어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장이 나왔을 때 상승 눌림 구간을 잘 찾아보셔야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22년도도 조금 초반분이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3월 말이죠. 이제 4월, 5월 가면 갈수록 장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공한 투자를 기원하면서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대급 2022년도에도 남은 기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부자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의 달인이었습니다.